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이거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신고가액. 신고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건 뭐다? 연부로 취득하면 20억. 이해를 신고하죠? 그래서 적게 신고함으로 정부는 공시가격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어떻게 신고했을 때 적게. 그 다음 특례가 있죠. 특례는 절대로 이해랑 관련 없죠. 그래서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왜 사실상이 붙어요?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객관적,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거래가액, 거래가액을 뭐라 그래요? 취득가액.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뭐가 따라 붙는다? 연부금액. 몇 개가 있어요? 6개. 국수, 공, 판, 장, 법인장부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검증. 그래서 그런 이해는 원인이 뭐일 때 쓰는 거예요? 유상. 그럼 잘 봐요. 국수 공판장에 해당되는 거래다. 객관적이도? 객관적인 거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객관적이 아니다. 객관적이 아니다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합니까?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 유상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무상 취득도 있고 뭐다? 간주 취득도 있고 무순 취득도 있다. 원시 취득은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432쪽. 432쪽 일단 꼭대기 참고에 1번만 알면 돼요. 참고에 1번.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밑줄 그어요.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은 뭐다? 믿어준다는 거요? 괄호는 뭐다? 뒤에 거는 할 필요 없어요. 기초는. 그럼 판결문 속에는 취득 날짜도 찍혀있고 가격도 찍혀있죠? 믿어줍니다. 자, 그 다음 02번. 자, 간주 취득 등 나왔네. 건축물을 건축하면 자가건축이죠? 원시 취득. 개수는 뭐다? 간주 취득. 이거를 얘기하는 거요. 자, 그러면은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증가한 가액이 있고 그 다음 뭐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했다.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 개수를 했다. 개수를 하면 원칙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1번. 1번 증가한 가액. 찾았어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신축과 재축이란 단어가 나오죠? 신축과 재축은 뭐를 과표로 한다?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괄호에 딱 별 하나 붙여야 돼요. 신축과 재축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뭐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요된 비용.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중축등을 얘기하죠. 중축등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우리가 건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건축은 종류가 이제 공법에서 배워 5개 있어요. 그죠? 신축, 재축, 개축, 재축, 이전. 잠깐 그런 게 있어. 신축, 재축, 개축,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이거 다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럼 중축 등은 땅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늘리는 거죠. 늘어난 거, 증가한 가액. 그러나 신재축은 뭐다? 신재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신축,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 그러죠. 그 다음 재축도 뭐다? 원래 건물이 있어서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건물 전체가 뭐다? 멸실해서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를 재축이라 그래. 그럼 신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죠? 원래부터. 그러나 재축은 땅 위에 건물이 있었슈. 근데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이게 멸실된 거야. 그럼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짓는 것. 그럼 둘 다 공통사항은 뭐다?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니까 증가한 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만 쓴다고요? 소요된 비용. 그래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럼 뭐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소요된 비용. 그래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 없어요. 이러니까 질문은 해.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신축은 맨 땅 위에 새롭게 짓는 거. 그 다음 재축은 천재지변 멸실돼서 건축물이 다 없어진 거야. 다시 짓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이거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지목변경. 지목변경 별 하나 딱 붙이고 간주취득 중에 지목변경. 우리 지난번에 배웠네요. 지목변경은 증가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세법을 배우니까 조금은 기억나죠? 2주 만에 세법을 배운다 그러봐. 아주 그냥 세법 점수 안 나와요. 1주 만에 배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2주 만에 세법을 배워봐. 거의 점수가 안 나와요. 대한민국 수강생이.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까지 배우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증가한 가액.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 나왔네. 2번. 그다음 밑줄 그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을 잘 봐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법인 장부 또는 판결문이죠. 판결문도 장부예요.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에 든 비용 입증될 때는 증가한 가액을 쓰지 않고 뭘로 쓴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 자, 그래서 지목 변경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은 뭘로 쓴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써요. 그러나 법인이 지목 변경하죠? 법인이 했을 때는 지목 변경이 된 소요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죠. 장부로 입증, 증명할 때는 증가한 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그래서 개인 법인을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돼요. 지목 변경은. 자,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지목 변경 하면은 뭐가 증가가 되나요? 대부분 가액 증가가 된다. 증가한 가액.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이야. 근데 대가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5억. 몇 배로 뛰었어요? 5배로 뛰었네.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 근데 이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이 됩니까? 소요된 비용. 소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다?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5천만 원이 소요됐다고요. 그럼 여기서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증가한 가액은 4억이죠? 그럼 이 4억은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개인. 개인. 5천만 원 입증할 때는 누구의 과세 표준이다? 법인.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4억에서 5천만 원을 빼는 게 아니에요.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이라고 네 번째 줄 제일 432
나와 있죠? 그 비용 찾았어요? 1번 위에 빨리 찾아야 돼요. 지목 변경.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 증가한 가액, 가액 증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증명할 때는 절대로 증가한 가액을 못 쓰고 그 비용.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이 5배로 뛰었죠? 4억 갖고 계산하겠다. 세금 폭탄 때리는 거요. 그러나 법인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집 짓는 땅으로 공급 목적으로 봐서 취득세가 쌉니다.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보고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취득세가 달라져요. 개인은 많이 걷고 법인은 소요된 비용을 증명할 때는 적게 걷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 끝났죠? 할 게 없잖아. 뭐만 정리하면 유상만. 나머지는 한 줄씩만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럼 소요된 비용을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건물을 신재축하거나 법인이 뭐 했을 때 지목 변경했을 때는 뭐만 쓴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가액만 쓴다고요. 자,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배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11월, 12월은 제가 조금 헛소리해요. 1월 1일부터는 이런 거 없다고요. 자, 이제는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부담율을 곱해야죠. 자, 세율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방세법에서 세율은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로 나눈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세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물어보는지 제6절 오른쪽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세율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정부가 정부인데 국회에서 만들죠? 세부담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몇 프로를 곱하라.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세율을 쓴다? 차등 비례세율을 씁니다. 취득세는 이렇게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라고요. 그럼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뭐다? 다르게 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차등.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어떤 세율로 나누어서 사용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무겁게 과세하는 세율이네요. 자, 일단은 표준세율부터 알자고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표준세율 개요. 자, 표준세율은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몇 프로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를 배울 때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보다 탄력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50%. 그래서 항상 숫자가 나올 때는 주변을 잘 봐야 돼요. 100분의 50은 뭐만 적용하는 거다? 표준세율만. 모든 세율, 중과세율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이 가능한 세율이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 예를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고요? 탄력세율. 자, 그 다음 2번. 양괄호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취득의 세율, 이게 표준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취득을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취득을 몇 가지로 구분해요? 항상 4가지.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유상. 유상 승계 취득. 그래서 1번에 유상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큰 타이틀을 먼저 보자고요. 그 다음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 2번에 뭐가 나와 있다? 원인이 상속. 상속 받아서 취득.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상속 이외에 무상. 무상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답한다? 징여. 무상은 징여를 뜻하는 거예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옵니다. 상속 이외에 무상을 2글자로 뭐라 그런다? 징여. 자, 그 다음 4번째는 무슨 취득? 최초의 취득. 원시. 원시.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5번, 6번은 합쳐야 돼. 이거 분할 등기하는 거예요. 5번, 6번은 세율이 똑같아요. 5번, 6번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에 분할 등기해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5번, 6번은 묶어야 돼요. 공유, 6번 합유, 총유물의 분할 취득. 같이 간다. 그래서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몇 가지로? 5가지로 나눴다. 5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세법의 목표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하고 내년을 맞이하자. 자, 그럼 유상. 다시 책으로 왔어요. 책으로 왔다고요. 433. 433 왔어요? 그럼 유상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매매. 돈 주고 샀잖아. 그 다음 시험은 매매는 거의 안 나와. 교환. 아주 중요하죠. 등. 그래서 교환. 교환은 5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 물건이란 대가를 주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에 들어간다. 교환 앞에 딱 적으라고요. 저 유상 앞에 1번 옆에 유상, 대표적으로 매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교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을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러죠? 그럼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주택을 돈 주고 샀다. 그럼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주택 나와 있죠, 거기? 유상거래를 은혜로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인 거는 몇 프로를 곱한다?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2%를 곱한다. 9억 원 초과할 때는 3%를 곱한다. 그래서 거래가액에 따라 1% 퍼센트를 암기하세요. 2%, 3%. 그래서 1%는 거래가액이 6억 원까지. 2%는 6억 초과 9억 원까지. 그 다음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거래가액의 몇 프로를 곱한다? 3%. 시험은 고급스럽게 천분비로 나와요. 1%는 뭐다? 1천분의 10. 1이 들어가면 맞잖아. 2%는 1천분의 20. 됐어요? 그래서 집을 돈 주고 살 때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 성인들은. 아파트를 분양 광고하죠? 그럼 동네에 분양 광고하면 취득세만 몇 프로지? 이거 기억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할 거는 좀 하고 살아요. 자, 그 다음은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 농지.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럼 농지는 3%. 1천분의 30.
그 다음 외, 농지 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농지는 4%. 요렇게 세율이 다릅니다. 일정한 율이. 그래도 그렇게 거기 적혀 있잖아요. 농지, 주택 외이권은 몇 프로다? 4%. 1,000분의 40. 자, 넘어갈까요? 그럼 이제 농지 외이권 나와 있죠? 농지는 3%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넘기지 말고 여기에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농사지 여러 가지 네 가지를 농지라 그래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를 취득세에서는 농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딱 적어요. 농지 옆에 1번. 농지 기역 옆에 적으면 되잖아요. 기역 옆에 네 가지를 적으라고요. 전, 답, 과가 뭐예요? 과수원. 과일하면 큰일 나. 여러분들 지적법 배우죠? 등기를 먼저 배워요? 지적을 먼저 배워요? 공시법에서 지적법. 그럼 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8개. 이거 배웠죠? 전답, 과수원 등등등등 잡종지까지. 공시법은 지적법 28개 지목은 알고 내년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파트를 돈 주고 살 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이렇게 가요. 과수원을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3%. 임야를 돈 주고 사면 임야를 돈 주고 이렇게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분양 공고하죠? 그러면 분양 가격의 4%가 취득세라고요. 사회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붙여서 내는 부가세 빼고 상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다? 4%. 딱 물건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았다. 분양은 뭐다? 유상. 유상이잖아요.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해? 1억에. 상가는 농지가 아니죠? 분양은 유상. 몇 프로 곱해? 일정하게 4%. 그럼 취득세만 얼마 나와요? 400만 원. 400만 원이 취득세예요. 그럼 2억짜리 분양받으면 역시 뭐다? 똑같이 4%.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와? 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1억이든 2억이든 세율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율을 곱하죠. 세금 표시 방법에 따라 4%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잖아. 4% 막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정률세율을 크기에 따라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이든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것을 우리는 크기에 따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비례세율. 그럼 비례세율도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일정한 비율을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함으로 무슨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차등 비례세율. 근데 일정하게 곱하되 다르게 곱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일 때 세금 액수는 얼마가 나와? 400. 2억일 때는 8억이 나오죠? 그럼 800. 그래서 과세표준이 배로 뛰니까 세금도 배로 뛰고 있네. 이런 거를 우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로 뛰니까 세금 액수도 배로 뛰지. 단 율은 일정하다.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안 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야죠. 책 넘어가야 돼요. 뭐다? 상속. 자, 원인이 상속이에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상속은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눠.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 2.3. 농지 외는 비싸겠죠? 2.8.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2.3%. 천분비로는 1천분의 23. 퍼센트로 외우면 천분비는 자동이에요. 자, 그 다음 층이요. 그래서 기역 1천분의 23. 퍼센트로는 2.3%. 농지 외가 들어가면 28. 2.8%. 그래서 참고 나원의 농지의 범위는 몇 개다? 4개. 1번에 전답과 소원. 그럼 1번은 필요 없고 2번만 보면 돼. 참고해. 야, 참 2번은 뭐가 나와 있다? 실제 목장용지 나왔잖아요. 그 1번, 2번을 합치면 농지는 몇 개다? 4개. 1번은 전답과 소원 실제 사용해야 되고 2번은 목장용지. 그다음 4개를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농지. 자, 그 다음 층이요. 여기 봐요. 층이요. 자, 칠판 봐요. 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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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이요는 누구를 설득시켜야 증여를 받아요? 사람. 사람을 살살 꼬셔야 증여받지? 그럼 증여받으면 만세야. 증여받으면 이제 뭐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부모 살살 꼬셔서 또는 배우자 살살 꼬셔서 증여하다면 아싸 만세야. 그래서 증여는 사람을 꼬셔야 받아. 그래서 사람 중심,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증여는 공시가격의 2.8%를 내야 돼.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이외는 3.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증여는 사람 중심의 앞에 뭐가 붙었다? 비영리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뭐야? 핵교단체, 종교단체, 할렐루야, 남해 및 탑을 이런 거. 비영리 사업자는 2.8. 우리 같은 자가 받으면 몇 프로야? 3.5.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나야 나 3.5. 증여받았을 때는 최소 몇 프로를 모아놔야 돼? 공시가격의 3.5를 모아놔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최소 나야 나 3.5. 부모에게 증여를 받았다. 공시가격의 3.5를 모아놔야 돼. 최소. 기타 등등 하면 4% 모아놔야 돼. 그래서 3.5.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요. 자, 3번 비영리. B가 들어갔어요. 몇 프로? 28. 2.8. 그러니까 종교, 제사, 핵교 이런 게 다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 됐어요?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받으면 뭐다? 1천분의 35. 그래서 B만 2.8. 나머지는 3.5예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와 아니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원시 밑에 대표적으로 원시는 뭐야? 신축. 최초로 취득했잖아. 신축 등.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유상상속 증여는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내고 가야 돼요?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가야 된다. 얼마만큼? 이 율만큼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에요. 취득세, 납부, 등기 절차는 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한다. 얼마만큼? 이만큼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 등기죠? 그래서 이거는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원시 취득은 몇 프로를 납부한다? 2.8. 1천분의 28. 그 다음 공유, 합유 등은 몇 프로? 2.3. 이렇게 원인을
5개로 나누었다. 그럼 이 세율을 우리는 법에서 어떤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칠판 봐요.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율을 다르게 곱하는 것을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 줄여서 4글자로 뭐다? 비례세율. 이거 법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럼 이 정해준 일정한 율을 취득세 지방세법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한다?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뭐예요? 표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항상 취득세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걷는 거라고요. 그럼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서 5개로. 5개로 구분합니다. 이거 5개잖아. 이렇게.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합쳐서 내는 게 이게 표준세율이라고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 2가 붙었잖아. 이거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앞에 2가 붙었죠? 그럼 뒤에 거는 뭐다?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이라고요. 항상 표준하면 취득과 등록세 세율을 합쳐서 낸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원인을 봐야 돼.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반드시 암기하자. 꼭 암기하세요. 가장 많이 취득세에서 출제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1년 동안 세법을 배웠으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암기하고 올 것이다. 이거를 틀리면 중개업 100% 망한다. 소비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 기억이 안 날 때는 여기 보세요. 응용 좀 해주세요. 주택이 집이잖아. 집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거래가액에 따라 발품을 어떻게 팔아? 하나, 둘, 셋.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러죠? 하나, 둘, 셋. 발품을 팔고 결정해야죠? 찍어라 뭐다? 셋, 넷. 그럼 전체적인 유상에 대한 세율은 숫자가 뭐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유상은. 자꾸 보고 반복 연습해야 돼요. 유상은 숫자가 뭐다?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자, 그 다음 상속. 상속집에 가면 옛날 시골은 어떻게 해서 천막 치고 밤새 화토 이렇게 했잖아요. 시체 옆에서. 그럼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은 거야? 38 광땡을 잡았네. 가장 힘이 센 게 38 광땡이요. 화토는 모르더라도 5광은 알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서 상속집에 가서 3광, 8광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그럼 8광이 어떤 그림이에요? 달 그림이 8광이야. 그렇다고 제가 화토장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8광이라는 게 있어. 그럼 3광은 꽃이지? 어떤 꽃이에요? 뭐? 좀 법을 배웠으면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 사쿠라 그러지 말아요. 벚꽃 이렇게 쪽팔리게. 사쿠라가 뭐냐고 지금. 괜히 대답했다가 욕먹네요. 사쿠라를 알았다는 것 자체는 기억력이 있다는 거야. 기억력이 감퇴되면은 뭐냐면 사쿠라도 기억 안 나. 벚꽃이라고 그래야 돼. 법 배울 때는 벚꽃 좀 비싸게. 그래서 상속집에 가서 38 광땡을 잡았다. 그 앞에 2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8을 외워놓고 뭐가 3일까? 그러면 말짱 도로목.
그래서 농지가 싸고 나머지가 비싸다. 자, 그 다음 징여. 징여는 사람을 꼬셨지? 징여받으면 만세잖아. 끝났잖아. 저도 부모님 앞에 뭐다 땅 50평을 징여받았어요.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해주더라고. 우리 집 사람 전화도 안 해.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면 징여한 순간 띄엄띄엄 해서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내. 끝났다 이거지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받기 전까지는 살살 꼬셔서 징여받고. 그래서 징여받으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죠. 만세. 만세 부르잖아. 그럼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어? 광복절. 광복절날 만세 많이 불렀잖아요. 유관순이 나오면 안 돼요. 3.1절은 아니에요. 광복절날 징여받았다. 이게 등록세예요. 그럼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이. 앞에 이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징여는 광복절날 받았다. 징여받으면 아싸 만세. 만세하면 8.15가 기억나지 않아요? 3.1절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전 등기할 때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곱해요.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률적이에요. 그럼 원시취득은 몇 프로? 2.8. 앞에가 취득세, 뒤에가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걷어가요. 그럼 기억이 안 날 때 원시취득은 보존등기, 원시인이 기억나지 않나요? 원시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네. 원시인 팔. 옛날에 약이 없었잖아. 옛날에 약은 뭐다? 이파리. 그래서 이파리. 원시인 이파리가 약이다. 원시인 팔 부러졌네. 이만 붙이면 된다. 이파리로 처리하자. 됐죠? 자, 다음 공유. 하뷰총유는 같이 가죠? 그럼 공만 기억하면 되잖아. 공. 그럼 이제 뭐다 이거는? 032 정치인. 03 정치인. 032 알아요? 032 032. 그 2만 붙이면 되네. 할 게 없네. 반드시 암기하자. 원인에 따라 5개. 그럼 유상은 여기 봐. 전체적인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 주택이에요. 집 살 때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 찍어라, 셋, 넷. 그럼 상속은 숫자 비율이 38. 그 다음 징여는 만세. 8.15 기억하면 되죠? 비가 싼 거요. 나머지는 비싸고. 원시취득은 바로 뭘로 간다? 원시인 이파리. 공유, 합유, 총유는 032, 032, 2만 붙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유상, 과세표준 결정했죠? 자, 칠판 한번 봐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원칙은 신고한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 둘 중 큰 거. 단 사실이 붙는 거는 몇 개? 6개. 이거는 왜 사실이 붙어? 사실상 거래가액을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이다. 국수, 공판장, 검증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그래서 6개는 사실상만 쓰는 거예요. 사실상.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해야죠. 그럼 법에서는 과세표준에 어떤 세율을 곱한다고요?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는 거예요. 4% 저기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서 5가지로 나누어서 다르게 곱한다. 무슨 세율? 차등 비례세율. 이해를 지방세에서는 뭘와 뭘로 나눈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눕니다. 그럼 항상 표준세율은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죠. 표준세율만. 그래도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고요? 탄력세율. 그럼 이 표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부담시키는 거예요. 합쳐서.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과거의 등록세 표준세율,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단 유상은 그런 게 없어요. 법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유상은 전체적인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가장 중요한 게 집 살 때 5억짜리 사면 몇 프로예요? 5억짜리 사면 1%, 7억짜리 사면 2%, 10억짜리 사면 3%.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 주택은 4%가 있다 없다? 없다.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그래서 유상에 대한 율은 전체적으로 뭐다? 하나, 둘, 셋, 넷. 됐죠?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다? 38.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 만세. 광복절. 광복절도 이것도 못 외워. 8.15. 광복절은 8월 15일이에요. 초등학교 후진대 나오면 광복절 기억을 못해. 초등학교 후진대 나오면 뭐다? 1월달이 큰 달인지 6월달이 큰 달인지 8월달이 큰 달인지 구분을 못해. 어른이 돼가지고 꼭 달력을 봐야 돼. 초등학교도 그런데 중간치는 나와야 돼요. 우리 담임 6학년 저는 칸추리 출신이에요. 한 반에 80명이야. 80명 시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은 5, 6학년은 남자가 담임이야. 말 안 들으면 막 주워박아. 탁 머리. 정권으로 막 찔러. 탁 맞으면서 탁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 뒤돌아서 칠판 쓰는데 떠들었다. 바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나 봐. 그 한 선생이 80명을 이렇게 통솔한다는 거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나 애들이 조용해. 왜 조용해? 얻어 터질까 봐. 자, 그다음 그렇게 강압적인 교육도 옛날에는 통했어요. 그래서 8.15 이렇게.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원시 나무에 올라갔다가 뭐죠? 약이 없다 282. 바로 뭘로 간다? 원신 282.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정치인 공하면 032, 032 2만 붙이면 돼요.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설명했네요.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요거도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편해. 알든 모르든.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12월 달은 집 살 때 유상일 때는 보다 하나 둘 셋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환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 자 이렇게 해서 2번 시간 마칩니다.